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위기, 이제는 현실로 닥친 문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연중기획, 기후변화 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집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네, 한 달 전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도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산들이 온통 검게 그을렀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나무도 밑둥이 모두 불에 탔거나 잎이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푸른 봄이 왔지만 산불 피해 지역은 여전히 화마가 핥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일부 지역은 이처럼 나무가 모두 불에 타서 경사면이 그대로 노출된 곳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산사태로 인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실화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산불 확산을 부추긴 건 기후변화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강수량은 평년의 7분의 1 수준으로 49년 만에 가장 적었고 경북과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잦았습니다. 지난달 4일 경북 울진 삼척 산불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40건, 서울의 3분의 1이 넘는 면적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겨울철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지표가 증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한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구호 물품과 자원봉사자들의 보살핌 속에 지내고 있지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불 나기 전에는 작년 거쯤도 요거 저거 조금씩 농사 지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또 그만 놀래 그런지 아주 안 돌아와 정신이. 1년 있으면 이거 돼가지고 간다니요. 그래 뭐 산다 하면 판다고도 하고 이러니 아니 언제 지울지 몰라요 그거는. 이번 동해안 산불 발생 이후 피해 복원과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소나무는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토양 속에다 수분을 보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활엽수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 어렸을 때는 살아있죠. 우점종 극산림으로 이동시키면 천이시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화수림이 조성이 되는 거죠.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재난이나 재해뿐만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서해안에서는 오징어와 멸치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네, 반면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참조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온 변화,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가을 충남 지역에서는 때 아닌 오징어가 넘쳐났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를 회유하는 오징어가 서해안에 대거 출몰한 겁니다. 여기에 남해안의 대표 어종인 멸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반면 서해안을 대표하는 참조기는 몇 년 전부터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충남 지역의 참조기 어획량은 2000년 581톤에서 2019년 266톤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주력 어종이 바뀌면서 어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끔씩 다른 어종들이 잡히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장비를 구비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는 대처라든가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심화될 수가 있겠죠. 어종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수온 상승이 꼽힙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발표를 보면 지난 50년 동안 서해안의 평균 수온은 약 1.1도 상승했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1도 오르게 되면 육지에서는 기온이 5도에서 8도까지 상승한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현재 수산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이런 탄소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해서 이제 바다의 해양 산성화도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산자원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남 등 서해안의 석탄화력 발전소와 철강 제조업체가 몰려 있다 보니 어느 곳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습니다. 실제 충남의 한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 등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약 1,80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800여 개소에 1,00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수소 시범도시 지정이라든지 현재 1,800여 개소에 1,000메가와트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만으로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 문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연안 바다의 어족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기후변화 위기는 이제 지역에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농작물도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한 말입니다. 네, 실제 기후변화 위기로 전국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천식 씨는 벌통을 열어보고 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월동 중이던 벌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0년 넘게 꿀벌을 키워왔지만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11월 그러니까 한 10일경에 내검을 하고 12월 초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일 그 사이로 벌이 없어졌다. 9월 중에 이제 양성된 월동군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없어질 뿐이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벌통 600개 중 남아있던 7개의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개체수가 적다 보니 추위에 민감한 꿀벌은 동사했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성장 중인 벌들은 폐사했습니다. 한 벌통에서 생활하는 벌들은 대략 3만여 마리. 한 해를 보내고 겨울을 나며 절반가량 줄이지만 2월부터 다시 알을 낳고 무리를 갖춰 5월에 꿀을 채취합니다. 자칫 한 해 꿀농사를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일명 꿀벌 실종 현상은 이 농장만의 일은 아닙니다. 작년 150여 양봉농가 95%가 피해를 받고 남부 지역을 시작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3월 기준 전국 18%에 해당하는 4,500여 농가 41만 7천 개가 넘는 벌통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질병이나 천적 등 복합적이지만 이상기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월동 중이던 꿀벌이 계절을 착각해 나간다면 체력이 약해져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낮은 기온에 동사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게 된다면 작물들을 제외하고 토마토나 배, 사과, 딸기같이 기호식품이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생 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열리는 시간하고 공간적인 불일치가 생기게 되고 질병이라든지 혹은 천적들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겁니다. 농작물의 수정 70%를 꿀벌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과일, 채소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지금. 사라진 꿀벌은 기후위기는 가상이 아닌 현실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의 잘못된 정책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위기 속 산림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홍석환 부산대 교수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에 근무하는 홍석환 교수입니다. 대형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본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북아시아 쪽에서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 정도에 연간 약 8,000건 정도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최근에는 오히려 연간 1,000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높은 폭으로 8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가 심각해진다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30% 이상 피해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 가장 인접한 기후변화와 거의 동일한,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중국과 일본은 급감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기후변화 때문에 급증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후변화가 대형 산불을 좀 증가시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주변의 국가들이 급감하는 산불 피해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급증한다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으로 보는 것은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 아닌 것이죠. 1998년부터 숯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낙엽 하렵수림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잘라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2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낙엽 하렵수림으로 바뀌어야 될 숲이 소나무림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소나무림이 기폭제 역할을 해서 거대한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산림 정책이 20년 이상 지속된 그 결과로 봐야 되겠죠. 도심에 나무를 심고 탄소 중립을 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나무가 성장을 해서 부피 성장을 거대하게 해서 그 거대하게 성장한 나무를 아주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심의 나무 심기 같은 경우는 대체로 20년, 30년 정도 크게 되면 너무 컸다 그래서 그냥 잘라서 버립니다. 버리다 보니까 그 20년, 30년 동안 저장한 탄소는 고스란히 다시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도시숲 관리, 그런 것들은 탄소 중립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될 뿐입니다. 큰 나무를 키워서 100년, 200년 이상 키우게 되면은 그 나무들이 100년, 200년 탄소를 계속적으로 흡수해서 저장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0년, 200년 이상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나무를 심고 계속 잘라주고 관리를 한다 그래서 탄소가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숲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나빠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강수량에 의해서 나무들이 잘 자라는 환경, 특히 사람들이 땔감으로써 계속 간섭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 유지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인 숲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산림청이 계속적으로 숲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작은 나무들, 그러니까 기후에 적응해서 자라는 나무들을 계속 잘라주다 보니까 계속 교란된 산림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적응하는, 이 적응하는 숲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유지 관리해주는 것, 잘 관찰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죠. 최근 30년간 대구의 평균 기온은 1도 정도 올라 전국 평균 0.5도 대비 상승폭이 2배이며 대구 폭염일수는 약 8.1일 늘어나 전국의 5.6일 대비 2.5일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구 평균 기온은 14.6도로 전국 평균보다 1.3도 높았습니다.